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와주시고, 우리가 공부를 하는 이유는 자기의 본래 모습을 알기 위해서 공부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많은 성인들이 힘들게 자기가 무엇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깨닫고 나름대로 이제 우리들에게 그 가르침을 설해 주셨어요. 근데 어느 성인들 말씀을 들어봐도 변화하라고 하는 거, 이 변화라고 하는 거, 변화무쌍하다 하는 거, 그걸 깨달아야 된다는 거죠. 이 세상은 전부 인원으로 구성이 돼서 인원으로 생겼다가 인원으로 없어집니다. 때문에 순간 변화를 자기가 잘 포착해서 실체가 없다는 것을, 그리고 자기를 어떻게 바꿔야 되는가 하는 것, 그거를 이제 말씀해 주셨는데, 오늘은 이제 장자 이야기 좀 들으려고 그래요. 장자 하면은 뭐 가장 유명한 게 호접몽이라 해서 나비 이야기입니다. 그 첫 번째 이야기가 이제 나비 이야기예요. 호접이라는 것은 이제 나비란 뜻인데, 몽이라는 건 꿈이라고 하는 거고, 그게 이제 오늘 나비 이야기 이제 가져왔습니다. 재물편 맨 마지막 부분에 있는 내용인데, 어느 봄날이죠. 장자가 날이 너무 좋으니까 꾸벅꾸벅 이렇게 의자에 앉아서 이렇게 졸았어요. 꿈을 꿨는데 자기가 나비가 된 꿈을 꿨죠. 그래서 장자는 꿈에 자기가 나비인가, 나비가 자기인가, 나비가 하나 된 거죠. 나중에 보니까. 그리고 이제 활활 날아가고 있었는데, 또 시간이 지나니까 꿈을 깼어요. 꿈을 깨서 보니까 자기 그대로의 모습이 있거든요. 아까는 나비였는데 지금은 자기란 말이죠. 그때 자기는 생각했다는 거죠. 내가 꿈을 꾸었는데 내가 나비 꿈을 꾸었나, 나비가 내가 나라고 하는 꿈을 꾸었나, 어느 것이 나인가, 나비가 자신인가, 진짜 자기가 자신인가, 어느 것이 자기인지 모른다 하는 거, 거기에 대해서 이제 여러 가지로 얘기를 했습니다. 꿈 이야기죠. 꿈 이야기 여기 나와 있잖아요. 그럼 맨 마지막에는 이것이 만물의 변화라고 한다, 이렇게 그 재물편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 꿈 이야기 참 재밌어요. 이 장자는 이 꿈을 많이 꿨던 모양이에요. 꿈 얘기를 들어서 많이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또 어느 때는 꿈을 꿨는데, 이 꿈인지 몰랐죠. 이제 술을 마셨는데, 진수성찬에다가 맛있게 술을 기분 좋게 먹었는데, 아침에 눈을 떠보니까 이게 꿈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상당히 기분이 안 좋았다는 얘기가 있고, 이걸 통해서 우리가 생각할 때 참 이 세상 꿈 아닌 게 없나, 전부 꿈이다. 그 장자는 꿈 이야기 가지고 우리들에게 이제 가르침 주는 거죠. 세상에 꿈이라는 거를 알게 되면 현실도 꿈이다. 꿈이 현실인가, 현실이 꿈인가, 다 꿈 아닌가. 그럼 결국 실체가 없다는 거죠. 실체가. 꿈인지 현실인지 분간을 할 수 없게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이 꿈이란 거를 분명히 인식할 수 있어야 된다. 공부를 하는 사람들은. 결국은 우리가 일상생 현실에서 기분 좋은 일, 기분 나쁜 일, 슬픈 일 겪는데, 또 꿈이라고 생각하면 한순간 꿈을 꿀 때 기분이 좋고 나쁘고 있었지만, 꿈을 깨고 난 뒤에는 꿈이었구나. 결국은 꿈보다 더 큰 꿈이 현실이라는 거죠. 그럼 걸릴 필요가 없는 거예요. 한 번은 자기가 꿈꾸고 있으니까 거기에 슬프고 나쁜 이런 역할은 합니다. 근데 그 뒤에는 허허 웃으면서 꿈이었구나, 이 생각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세상이 꿈이라는 거, 결국 불교에서 말하는 공이라는 거를 알게 되면, 공이라는 거는 실체가 없이 인연 따라 왔다가 인연 따라 가는 거거든요. 실체가 없기 때문에 내가 해석하기 나름이에요. 마치 꿈 같은 거죠. 말만 다를 뿐이지 같은 내용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자의 이제 선배라 할지 열자 이 얘기를 보면은 재밌는 얘기가 있습니다. 어느 하인, 일하는 그 사람이 있었는데, 하인이죠, 옛날이면. 근데 이 주인이 좀 깐깐해요. 그래서 주인이 하루 종일 일만 시키고 부려먹습니다. 그러니까 쉴 틈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 하인은 막 기분이 나쁘고 힘들고 그러니까 불평불만을 많이 합니다. 근데 참 재밌는 게 다행인 거죠. 이 하인은 꼭 보면 꿈을 꾼대요, 밤에. 근데 그 꿈 내용이 뭐냐면 꿈에 자기가 주인이 되고 그 주인이 반대로 자기 하인이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가 꿈에는 주인을 부려먹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깨고 나면 현실이고 밤에 잠을 자면 꿈이고, 그러니까 어느 것이 꿈인지 어느 것이 현실인지 구분이 안 된다는 거죠. 그리고 이 얘기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건 뭐겠어요? 자유자재로 네 마음을 쓸 수 있어야 된다 그겁니다. 변화하는 모습을 가지고 그대가 자유자재로 이것도 쓸 수 있고 저것도 쓸 수 있고. 그러니까 불교는 결국 구애받지 말라, 집착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한 번 슬프고 한 번 기쁘고 한 번 화를 내고 한 번 불평불만하는 걸로 끝내라 그겁니다. 그걸 갖고 가지 말라 그러죠. 꿈이니까, 실체가 없으니까. 근데 꿈을 꾼다는 거는 그 오스트리아 정신의학자 프로이트도 얘기했습니다. 자기가 몸에 변화가 있을 때, 말하자면 이제 소변이 많을 때나 성령을 느낄 때, 그때 7초 안에 꾸는 꿈을 꿈이라고 그런다는 거 있어요. 꿈의 해석에 보면 그게 나와 있습니다. 또 보면은 꿈이라는 거는 이 말라식, 아레아식 꿈을 꾼다 그래요. 꿈을 꿀 때는 의식이 없잖아요. 그럼 잠재의식이 꿈을 꾸는 거거든요. 그 잠재의식이 낮에 있었던 현재의식, 인식할 수 있는 의식이 잠을 잘 때는 그것이 이제 아레아식 들어가지고 무의식이 돼버리죠. 무의식을 꺼내는 거는 자기 중심의 의식이라 하는 말라식, 제7 말라식. 자기 중심의 의식이, 인식할 수 있는 의식이 있고 인식할 수 없는 의식이 있는데, 자기가 잠을 잘 때는 인식할 수 없는 의식이 작용을 하기 때문에 말라식이겠죠. 무의식이 꿈을 꾼다 그래요. 낮에 있던 그걸 가지고 자기도 모르게 낮에는 힘드니까 좀 좋았으면 좋겠다, 역할을 바꿨으면 좋겠다, 이런 의식이 무의식, 잠재에서 나온다는 거죠. 자기 중심의 의식이. 그게 이제 강해지면 밤에 꿈으로 나타나는 겁니다. 그리고 옛날에 있었던 사건이 꿈에 나타나는 것도 내가 낮에 겪었던 일과 옛날이 비슷하니까 옛날 것이 다시 이제 재생되어 나오는 거죠.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두 번째 얘기는 소요의 편, 장자 책에 보면 첫 번째 나옵니다. 소요라고 하는 것은 정말 자유자재로 논인다는 뜻이거든요. 거기 보면 거기 프린트는 나눠되어 있지만은 북쪽의 바다에 고기가, 큰 고기가 있었습니다. 고래보다 더 큰 고기. 거기 나와 있죠. 몇 천리라 되어 있어요. 몇 천리가 되는지 알 수 없다 나와 있습니다. 글에는. 이 물고기가 어느 날 갑자기 새가 됐습니다. 뭐 이 본문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아마도 물고기니까 물에서 밖에 놀 수 없잖아요. 그래서 더 큰 데로 놀러 가고 싶어서 새로 변하지 않았나. 새로 변했는데 그게 너무나 커요. 그러다 붕새라 합니다. 대붕이라 하죠. 붕. 근데 이 새도 너무나 큰 거예요. 너무나 커요. 뭐 너무나라고 할 수밖에 없어요. 몇 천리가 되는지도 모릅니다. 그 날아갑니다, 북쪽으로.
남쪽으로죠. 남쪽. 북쪽이니까 남쪽으로. 그 재해라는 책이 있는데 이상한 일들만 적어놓은 책이에요. 여기서 말하기를 이 붕세가 남녘바다로 날아가고자 할 때 물을 쳐가지고 3,000리의 길을 일으켜가지고 또 회오리와 말개를 실어서 90,000리를 치우사 6달 바람을 타고 날아간다고 했어요. 나와 있죠. 근데 좀 너무 추상적인 이야기잖아요. 공자가 이런 이야기를 내세우면서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려 했을까요? 성인들은 단적으로 말씀하시는 분도 계시지만 추상적으로 우리들에게 생각을 하게끔 합니다. 분명히 성인이기 때문에 우리가 갖고 있는 지금 내 자신에서 더 큰 걸 꺼내라는 거죠. 우리 인간은 마음은 무한이지만 육체는 유한이거든요. 육체가 유한이기 때문에 정신적인 무한의 세계를 꺼내서 이상적인 날개를 펴라 그런 뜻이 아닌가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내가 붕세라고 생각하고 내가 꿈을 꾼다고 생각해 보세요. 꿈을 꿀 수 있죠. 꿈을 갖고 있어야 됩니다. 이 세상은 꿈이에요. 내가 내 마음대로 내 마음을 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죠. 이게 기적이에요. 이게 신통력이에요. 일상생활에서 관계합니다. 관계하다 보면 서로의 생각의 차이로 언쟁을 할 수 있고 심해지면 사이가 틀어질 수 있고 또 교제가 끊어질 수 있는 그런 일도 있어요. 그때 이런 이야기를 생각해 보세요. 아, 내가 지금 꿈을 꾸고 있구나. 그럼 이제 역할을 바꿔서 꿈을 꿔보자 할 수 있잖아요. 그리고 붕세처럼 헐헐 날아다니면 되잖아요. 또 재밌는 게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붕세가 한없이 날아오고 있는데 밑에서 참새쯤 되겠죠. 뭐 매미가 될까요? 조그만 새가 비웃습니다. 붕세를 보고. 쟤는 쓸데없이 왜 날아다니기만 하는 거야. 우리 봐. 우리는 비록 작지만 이 나무 저 나무 돌아다니면서 재밌게 제자리에다 놀고 있잖아. 아이고 쓸데없이 왜 날아다니기만 하는 거야. 이렇게 비웃었어요. 그래서 거기서 나온 게 뭐겠습니까? 뱁새가 황새를 쫓아가겠습니까? 뱁새가 황새의 뜻을 어떻게 알겠어요? 우리 인간이 아무리 머리가 좋고 해도 인간에 불과합니다. 근데 인간 중에 인간은 성인이죠. 인간은 욕심을 갖게 되면 앞이 안 보이게 돼요. 눈꺼풀이 가리게 됩니다. 그때 욕심을 내려놓으면 붕세처럼 사물이 넓게 보여요. 크게 보여요. 그게 바로 내 입장만 생각하지 않고 상대 입장도 생각하는 거죠. 항상 그러잖아요. 김건모도 입장 바꿔 생각을 해보라 하고. 내가 옳다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상대하고 트러블 생기고 나니까 내 입장이 옳지만은 않네. 상대 입장도 옳네. 아, 이거 미안하네. 이럴 수 있거든요. 사람이라는 거 오해의 동물입니다. 왜 오해하냐면 자기 중심적인 생각이 너무 강하니까.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는 착각하니까 문제가 돼요. 이게 공부하는 이유입니다. 근데 그걸 어떻게 바꾸냐. 유전자 공학에서는 우리 인간의 세포는 60조나 되는 팽대한 양의 세포가 있습니다. 물론 다른 동물도 세포가 있죠. 근데 세포는 다 똑같답니다. 근데 그 안 세포를 좌지우지하는 것은 유전자래죠. DNA. 그 정보가 있습니다. 근데 유전자가 있어서 인간을 구실한다 그래요. 유전자가 말을 하게 하고 유전자가 눈을 보게 하고 피부가 작용하게 하고 유전자가 없으면 인간은 구실을 못한답니다. 숨도 유전자 쉬게 하고 행동하는 것도 유전자가 하게 하고 그러죠. 근데 인간에게는 수없이 많은 유전자가 있는데 불과 그 유전자가 오프라 하죠. 스위치를 넣고 작용하는 거는 불과 얼마 없다 그래요.
이거를 이제 증명하기에는 갑자기 이제 어려운 위험에 처했을 때 뭐 초인적이 힘을 내죠. 그건 잠자고 있던 유전자가 위기 상황에 처했을 때 갑자기 생각을 일으켜가지고 그 숨어있던 유전자, 기적의 유전자를 꺼낸다는 겁니다. 그 유전자를 움직이는 건 결국 뭐죠? 생각이에요.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유전자가 꺼지기도 하고 켜지기도 하고. 그러니까 내가 불평불만의 유전자가 나왔을 때 이거 아니다, 강한 생각을 일으키면 감사의 유전자가 나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깨달음이라는 건 결국 뭐겠어요? 변화예요. 변화. 충격이라는 거라. 이 꿈이다, 실체 없다. 결국 우리가 인간으로서 살아가기에는 그래도 꿈이지만 꿈을 잘 꾸면 좋을 것 같다. 그러면 지금 이 꿈은 안 좋으니까 좋게 만들려면 어떻게 할까? 자기 생각을 바꿔야 되는 거죠. 생각을 바꾸기 위해서는 유전자가 좌우가 되는데 유전자를 바꾸기에는 생각밖에 없다는 겁니다. 세 가지래요. 유전자 바꾸는 거는 물리적, 화학적, 심리적. 근데 물리적과 화학적 그런 거는 외부의 거예요. 뭐 화학은 이제 술이라든가 아니면 음식이라든가. 그래서 그 암이 걸리기도 하고 뭐 병이 걸리기도 합니다. 왜? 술이 들어가면 유전자가 와가지고 그거 갖다 작용을 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안 좋게 작용할 수 있거든요. 병 걸리는 유전자가 나올 수 있단 말입니다. 화학적인 것도 물리적인 것도 마찬가지죠. 환경이라든가 아니면 온도라든가 그런 거는 뭐 우리가 어쩔 수 없지만 가장 중요한 게 심리적 유전자를 잘 바꿀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건 내가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으니까. 근데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건 결국 의식, 생각, 인식 이게 부족하다는 거예요. 너무나 자기가 지금까지 써왔던 것에 길들여 있으니까 습관화되어 있어서 정말 좋은 유전자를, 좋은 생각을 내지 못하고 좋은 생각의 유전자를 갖다 작용하지 못하게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좋은 유전자가 나오면은 생각을 또 바꾼다는 거예요. 더 계속 갈 수 있도록. 프랑스 중세 철학자 갑자기 잊어버렸는데 생각이 안 나네. 그 당나귀 부르랭인가? 아이고 이게 왜 그래 요즘에. 지금 나이가 먹으니까 이제 고유명사가 생각이 잘 안 날 때가 많아요. 치매 걸리기 일보 직전인가. 하여튼 당나귀는 보면 어리석음의 대명사예요. 당나귀가 길을 가는데 부르다인가 하는데 배가 고팠죠. 또 오른쪽을 보니까 건초더미 큰 게 있어요. 맛있겠다 하고 그걸로 가자 했는데 가다가 보니까 왼쪽에 더 큰 건초더미가 있는 거예요. 이쪽이 더 크네. 일로 갑니다. 근데 가다 보니까 문득 생각이 난 게 또 오른쪽 봤겠죠. 저쪽이 더 크네. 이리 갈까 저리 갈까 하다가 결국은 중간에서 굶어 죽었다는 그런 얘기예요. 우리가 그럽니다. 우리가 내가 상대와 관계에서 내가 이럴까 저럴까, 내가 좀 양보할까, 내가 사과 먼저 할까, 내 주장을 필까, 고집 피울까, 왔다 갔다 갈등합니다. 갈등하죠. 갈등하잖아. 그러다가 자기 생각이 내가 오라, 내가 지금까지 고집부리 살아왔는데 내가 얼마인데 고집불통인데 이러면 뭐예요? 그 생각의 유전자가 나온다는 거죠. 그럼 생각의 굳건이 굳어지는 거야. 그러면 고집 피우는 거예요. 그때 아니야, 내가 지금까지 공부했는데 내가 여태가 살아왔는데 이거 안 좋은 거잖아. 좋을 때 있지만 안 좋을 때 많으니까 바꾸자, 바꿔. 그러면 뭐예요? 그 좋은 유전자, 긍정의 유전자가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면 긍정의 유전자를 계속 갈 수 있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충격이에요. 이게 감동이에요. 이게. 이게 바로 깨달음이라는 거예요. 마음대로 바꿀 수 있다고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그 밀교 이야기가 있습니다. 거기 보면은 보리심, 대비심, 방편 3단계입니다. 보리심은 내가 공부하는데
내 구도심을 가지고 날 성장시켜야지, 날 변화시켜야지 좋게. 부처님으로 돌아가야지. 부처님으로 태어났는데 과정이잖아요. 지금 부처로 태어나서 부처로 가야 되는데 그 중간이 중생이란 말입니다. 중생이지만 중생인 부처님이 뭐예요? 보살이거든요. 그럼 보리심이 그거예요. 아 그래, 내가 잘 살아야지, 인간답게 살아야지, 남에게 뭐 기쁨 받고 남에게 도움을 주는 삶을 살아야, 이게 보리심이에요. 그게 뿌리라는 겁니다. 여기서 대비심이 나오는 거예요. 이게 아니면 대비심이 안 나와요. 대비심은 뭐예요? 남의 아픔, 남의 슬픔, 알아주는 마음이거든요. 아 그래, 내가 화나지만 제 입장 되면 슬프지 않겠어, 저도 힘들지 않겠어, 그렇게 마음이 이제 생긴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래, 그 다음에는 방편이 생긴다는 거예요. 방편이 뭐예요? 그래, 상대 입장 되자, 미안하다, 그러면 오늘 내가 전화해서 밥이나 한 끼 먹자 해야 되겠다, 아 미안하다 사과해야 되겠다, 아니면 뭐 어떻게 할까, 누구를 중재해서 이렇게 좀 뭐 연결시켜 달라 할까. 이게 방편인 거예요. 방법론이죠. 보리심, 대비심, 방편. 지혜만 있는 깨달음도 있고 자비만 있는 깨달음이 있어요. 이 반쪽짜리 깨달음이에요. 온전한 깨달음은 지혜와 자비가 같이 있어야 됩니다. 지혜가 있는 사람은 자비가 있어요. 자비가 있는 사람은 지혜가 있습니다. 지혜가 먼저냐 자비가 먼저나 이거는 순서가 없어요. 남을 생각하면 지혜가 나오고 지혜가 있으면 남을 생각하게 돼 있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상대하고 대화를 해보다 보면 이 사람이 공부를 얼마 했고 어느 정도 수준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대화하는 것만 가지고도 알 수 있어요. 그러기 전에 우리 그 일반인들, 사회인들, 보살님들은 대비심을 먼저 내세우면 아 좋은 일을 많이 하려고, 자비심이죠. 넓게 보면 남을 기쁘게 해주고 남의 슬픔을 좀 이해해주고 알아줘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시면 지혜는 저절로 갖춰진다는 거예요. 따라서. 근데 스님들은 지혜를 먼저 갖추는 거죠. 왜? 이론으로. 아 세상이 이렇구나, 공부를 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대비가 생기고 자비가 생겨야 되는데 스님들은 역시 반쪽알이에요. 중생을 위하는 그런 구제활동 안 하잖아요. 오직 자기 수행을 위해서 세상에 추원하게 살잖아요.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그래서 장자의 이야기나 뭐 서양 철학이라든가 그런 것들 전부 다 내용은 맥락이 비슷해요. 전부 다 자기를 갖다가 걸림 없이 이렇게 갖추고 항상 사회를 위해서 보람 있는 일을 하는 겁니다. 불교도 마찬가지고요. 그런 걸 좀 이렇게 잘 정리를 해줬으면 하는 바람이에요.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